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5월 4일 북한이 원산에서 방사포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시끄러운데요.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세 종류의 방사포하고 미사일을 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240mm 방사포, 두 번째는 300mm 방사포,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계열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중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세 종류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첫째 날에 5월 4일 날 70km에서 200km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날아갔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 5월 5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최대 날아간 거리가 200km가 아니라 240km라고 수정해서 발표했어요. 자, 일단은 70km 날아간 것은 240mm 방사포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렇다면은 200km 날아간 것은 무엇이고 240km 날아간 것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력들, 미사일 전력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인데, 국방부는 왜 첫째 날에는 200km 날아간 것으로 발표했다가 다음 날에 240km로 수정해서 발표했을까? 아마도 미국 쪽에서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38 노스 출신의 마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월 5일 날 자기 트위터에 아주 민감한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 자, 그 사람이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 군 당국은 처음엔 9시 6분에서 27분 사이에 발사됐다고 말했지만 아래 사진은 1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최소한 미사일 하나가 더 발사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뉴스에 보도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마틴 윌리엄스는 지금 한국 정부를 은근히 비꼬는 거죠. 야, 240km 날아간 거 왜 발표 안 해? 1시간 이후에 10시 넘어서 날아간 미사일이 하나 더 있잖아. 그거 왜 너네 한국 정부에서, 한국 언론에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지? 이거 은근히 한국 정부를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 사실을 공개 안 했으면은 그냥 국방부에서는 200km 날아간 것까지만 발표하고 은근히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그 미사일 날아간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아차 싶어서 다음날 바로 240km 날아간 것도 있다. 그래서 최대 날아간 거는 240km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 의심이 너무나 심하게 들어요. 그렇다면은 200km 날아간 것은 무엇이고 240km 날아간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바위섬을 타격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중단거리 미사일이 타격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 동그라미 안을 확대하면은 이스칸데르하고는 전혀 모양이 달라요. 자, 이게 이스칸데르 중단거리 미사일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2016년에 북한이 300mm 방사포 사격 훈련을 한 사진인데요. 자, 이거하고 유사하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이번에는 폭발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칸데르의 폭장량은 450kg에서 700kg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폭장량을 가진 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그 토마호크 미사일의 폭발 모습인데, 이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타격해서 폭발했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자, 폭발 크기가 너무 차이나요. 토마호크 똑같은 폭장량인데도 토마호크 미사일의 폭발이 훨씬 큽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도 300mm 방사포 타격 시험하고 비교해 볼게요. 폭발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5월 4일날 북한이 타격한 이 바위섬, 이 바위섬은 어느 섬이냐? 저도 이 바위섬이 어느 섬인지 제가 이런 거 알아낼 실력이 안 되죠. 근데 네이버에 아치만개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분 이제 거의 군사 전문가신데, 저도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바위섬은 김책시에서 동쪽 방면으로 30km가량 떨어진 바위섬입니다. 원산 호도반도에서 대략 21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5월 4일날 그 219km 떨어진 바위섬을 타격한 걸 두고 북한의 발사체가 최대 날아간 거리가 200km 정도 된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렇다면은 북한 쪽에서 주장하는 5월 4일날 발사했다는 전술 유도 무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 섬을 타격한 걸 두고 북한은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219km 떨어진 그 섬을 타격한 걸 두고. 그러면 이 전술 유도 무기가 과연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중단거리 미사일이냐? 근데 그 219km 떨어진 바위섬을 타격한 것은 그 미사일 모양으로 보나 폭발 규모를 보나 아무래도 이거는 300mm 방사포 같다 이거죠. 자, 이 사진을 보세요. 5월 4일날 발사한 300mm 방사포 앞부분입니다. 저 앞에 날개같이 튀어나온 게 카나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제가 몰랐던 건데 아침한개 블로거님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저게 정밀 유도를 위한 방향 제어 보조 날개입니다. 스마트 폭탄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여하튼 GPS 유도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300mm 방사포가 GPS 유도 기술을 이용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5월 4일날 전술 유도무기라고 말한 그 219km 떨어진 섬을 타격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술 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그 무기는 이스칸데르가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아니라 이 300mm 방사포인 것 같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이 300mm 방사포를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옆에 카나드 날개도 달고 정밀 타격성을 더 향상시킨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중단거리 미사일, 그게 아마 240km를 날아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로 간 거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국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릴 때는 한미 군 당국이 5월 4일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그 사전 정찰 작전에 실패했다고 제가 페이스북 글에다가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몰랐는데, 한국 정부는 몰랐는데, 미국 군 당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마틴 윌리엄스가 그 트위터에다 올린 것처럼 인공위성으로 그 미사일 발사 장면을 정확하게 다 촬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차 싶으니까 5월 5일날 그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자기네들도 아차 싶으니까 최대 날아간 거리가 200km가 아니라 240km라고 수정 발표한 것 같다 이겁니다. 아, 미국은 알고 있구나.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200km, 70km에서 200km 날아간 것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괜히 미국 언론에서 240km 날아간 것도 있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240km 혹 몰라요. 어쩌면 300km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더 멀리 날아간 것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미국 언론 쪽에서 그러면 한국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국 군 당국하고 미국 군 당국하고 군사적인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군사 정보를,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240km 날아간 거 이거 얘기해 말어. 전전긍긍하다가 미국 쪽에서 트위터로 딱 공개가 되니까 바로 바꿔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 정부는 전혀 군사적인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미 동맹이지 군사적 정보가 하나도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하고는 더 공유가 안 되고 있겠죠. 국방부 그래야 안 그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방부 여러분. 근데 일단은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240km 아니에요. 그 훨씬 못 미치죠. 원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거리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 쪽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219km 떨어진 그 섬을 타격한 거, 그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목표물을 타격한 사진이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219km 떨어진 섬을 타격한 그거는 300mm 방사포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건 300mm 방사포예요. 그렇다면은 240km를 날아가서 어딘가를 목표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게 240km를 날아간지 250km를 날아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240km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아직 몰라요. 얼마나 날아갔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한국 정부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미국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인공위성으로 그걸 다 찍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군 당국 사이에 전혀 군사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사실은요. 이 300mm 방사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카나드 보조 날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그 정확성이 상당히 향상됐고, 그리고 사거리가 기존에 200km 정도였는데 한 20km 정도, 이번에 219km 날아갔으니까 한 20km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이 300mm 방사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그 300mm 방사포, 그게 뭐 한꺼번에 수십 발이 날아오는데 그거를 많으면 수백 발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시설 몇 개는, 가장 우리 지켜야 될 중요한 시설, 그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방사포가 날아오는 거 가만히 막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사포가 발사되기 전에 군사적 동향이 이미 예측이 되고, 그러면은 공중에 전투기들이 떠 있으니까 전투기들이 같이 폭격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방사포가 발사될 거고, 여하튼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이, 좌파 쪽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이 방사포를 다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100%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중요 시설을, 가장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핵심 중요 시설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그거 성남 비행장 갖다 놔야 되고요. 성남 비행장이 300mm 방사포 사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육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 아파치 헬기 부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300mm 방사포, 240mm 방사포 사거리 안에 다 들어와요. 아파치 헬기 부대는 약간 전방 쪽에 더 가 있거든요.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이런 중요한 군사 전략 시설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주한미군은 2개 포대를 구입해가지고 아이언돔 그거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국 군 당국도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중국의 2천억 달러 수입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릴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거의 무신경한 듯이 김정은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대결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트럼프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서 떼어놓는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 작전의 일환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작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반발을 할 텐데 2천억 달러 수입 물품에 대해서 25%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을 결렬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거의 제가 예상하기로 이거를 빌미삼아 서방연합군을 대동해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프랑스의 드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대동해서 남중국해를 완전 압박 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대북 군사 대결의 시기가 오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겠느냐? 아니죠. 자신에 대한 군사 옵션의 시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볼수록 김정은은 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을 쫙 끌어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싹 돌변할 겁니다. 평화 모드로. 그리고 남한에 내려올 거예요. 서울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다 받아주겠죠. 자, 갑자기 김정은의 평화 공세가 시작되면은 한국군의 기강이 다 무너지고 준비태세가 다 흐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국군의 최전방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어느 날 미국이 북한을 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남침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핵미사일로 위협을 가하겠죠. 한미연합군이 만약에 반격을 가하면 핵미사일 쏘겠다고. 김정은은 반드시 이러한 전략으로 갈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평화의 사도가 된 듯한 모습으로 얼굴을 싹 바꾸고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네, 방송 마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